안녕하세요. 오늘은 GitHub를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앱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GitHub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콜앱에서 GitHub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itHub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콜앱에 있는 콜앱에서 작성한 코드를 GitHub에 저장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GitHub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GitHub, 뭐 GitHub라고도 부르고 GitHub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GitHub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이제 프로젝트들을 뭐 저장하고 관리하는 협업 툴이자 뭐 이제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내가 공유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져가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GitHub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일단 파이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GitHub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파이썬 이건 단체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재단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스폰서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C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 파이썬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뭐뭐.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C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파이썬 랜덤 GitHub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랜덤 하잖아요. 임포트 랜덤이라는 의미가 이 랜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요 random.py라고 하는 이 파일을 그냥 불러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landint 같은 그런 함수들도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GitHub을 들어가 보시면 모든 코드를 다 열어볼 수가 있고요. 사실 GitHu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지난 코드가 발전된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추적해 보시면 예전에 이게 코드가 어떻게 처음에 모습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모든 과정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수정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 잘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오른쪽에 초록색 나와 있는데, 왼쪽에 이 부분을 오른쪽 초록색 부분으로 수정했다, 고쳤다, 추가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굉장히 알기 쉽게 나타납니다. 결론은 코드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을 때 이 코드의 문제점, 개선점, 아니면 새로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이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플랫폼인 GitHub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파이썬을 포함한 굉장히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GitHub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계정을 만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CPython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계정이고요. 그 계정, 파이썬 계정 안에 CPython이라고 하는 저장소, 레파지토리라고 하는데, CPython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죠. 이 프로젝트를 누가 만들었냐 보시면 컨트리뷰터가 197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1977명 있다는 거고요. 이 귀도 반로썸, 파이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분이 맨 처음에 파이썬을 만들기 시작했고 1989년인가 만들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언어는 옛날에는 C어로 만들었었는데 C 언어가 파이썬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파이썬으로 다시 파이썬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파이썬 65% 함량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튼 C 언어가 기반이 되었고, 지금 파이썬 C 언어를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또 파이썬을 만들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저의 계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레이트송이라고 하는 계정 이름을 쓰고 있고요. 네, 쓸데없이 레파지토리가 98개나 돼요. 네, 사실 이게 레파지토리를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포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202 데이터셋이라는 예를 들면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포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포크 하면 그 뭐죠? 포크로 콕 찍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포크 눌러 보시면 제가 만든 그 저장소를 선생님들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네, 저의 계정에 들어오셔서 저의 레파지토리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포크라는 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계정으로 저의 프로젝트, 저의 레파지토리, 저의 저장소가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파이썬도 되냐고? 당연히 되죠. 네. 파이썬은 C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포크 누르시면 여러분들 계정에 파이썬 전체 코드가 다 이렇게 복사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 오류인데 이 기능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코드를 작성하셔서 파이썬 계정에 다시 이제 이거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 파이썬 운영자들이 보고서 너무 좋은 기능이다. 정말 이거 오류가 잘 해결이 됐네. 그러면 그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암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깃허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새로운 레파지토리 저장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단위로 레파지토리는 하나씩 만드시면 되니까요. 여러 개 만들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용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네, 여기서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들 땐 New 여기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레파지토리 이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저는 2022 뭐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옵셔널이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프라이빗은 뭐 예전엔 유료였는데 아무튼 계정에 만드는데 개수에 제한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add a readme 파일은 추가를 해주시면 네, 뭐 내용 같은 거 쓸 때 좋아서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네, 차차 자세히 알아가시고 일단 이렇게 초록색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create 뉴 레파지토리. 자, 그러면 그레이트송이라고 하는 계정에 2022 테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레파지토리가 생겼죠. 자, 여기에는 readme.md 이게 마크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네, 마크다운이라는 게 뭐 그냥 글씨 쓰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라는 건데 그것도 마크다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md가 마크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문법 같은 게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연필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희 첫 레파지토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첫 리드미 파일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리드미 파일 작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깃허브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얘를 게시판처럼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고급적인 사용 방법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수정 되겠나? 그쵸. 정확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수정도 됩니다. 레파지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게시판처럼 작성을 하시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add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create new 파일, upload 파일 둘 다 할 수 있죠. create new 파일은 새로운 파일 만드는 거고 upload 파일은 있는 파일 올리는 건데 create new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hello.py py가 파이썬이라는 뜻이니까요. print hello world라고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이번에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그리고 commit 파일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hello 파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생겼습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네, 이렇게 뭐 그냥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셔도 되고 아무튼 업로드 하셔도 되고 세 번째 방법인 콜앱에 작성한 거 옮기는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헬로 월드의 느낌표를 쓰고
저의 첫 커밋. 자, 여기서 커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거 그 내가 작성한 내용을 그 깃허브에 반영을 하는 걸 커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면 내가 제 작성했던 코드가 이제 수정된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 커밋이 있었고 두 번째 커밋이었는 사실은 위쪽에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라는 게 생깁니다. 히스토리를 보시면 첫 번째 create hello였고요. 두 번째 update hello였죠. 자, 얘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update hello 네, .py 눌러보시면 왼쪽에 before, 오른쪽에 after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before 했던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분들은 요즘에 취업할 때 뭐 깃허브 계정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는지 과정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짜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전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깃허브라고 하는 게 요즘에 취업할 때 많이 그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그냥 네, 이 코드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파일에서 깃허브에 네, 사본 저장이라고 있죠. 깃허브에 사본 저장. 네, 깃허브 지스트 저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깃허브 사본 저장이라고 하면 깃허브 계정이랑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연결이 돼 있죠. 저희가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할 거냐? 너무 많네요. 202 테스트에다가 얘를 하겠다. 그 블렌친 메인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콜라보레터리 네, 링크 추가 확인 누르시면 이 내용이 깃허브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2022 이거 테스트라고 하는 레파지토리 들어가시면 요 우리가 작성했던 콜앱 데이터가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오픈인 콜앱이라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바로 콜앱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네, 콜앱과 깃허브이 연동이 되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까지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미션을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느냐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미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코드들을 깃허브에 업로드 하시는데 뭐 아무튼 작성하신 방법에 따라서 콜앱 링크를 거셔도 좋고요. 아니면 업로드 하셔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방법, 오늘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readme.md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여기 뭐 하이퍼링크 같은 것도 작동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는 데이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제출하실 링크는 요 그 깃허브의 레파지토리 링크를 클릭해서 주시면 이제 그 링크를 들어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모든 코드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그 말씀을 네, 하나 더 드리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그동안 뭐 202 데이터셋 제가 이거는 그 202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를 종종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강의에서 여기 보시면 깃허브 레파지토리죠. 얘는 원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데 제가 깃허브라고 하는 이게 워낙 좀 다양한 서비스랑 연동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 그냥 데이터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올려놓은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git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느낌표 git 클론 복제란 뜻이죠. 느낌표 git 클론 여기에 있는 깃허브에 있는 내용을 내가 콜앱으로 복제해 오겠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그쵸,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구글 클라우드 서버로 한 방에 불러와 줍니다. 아까 데이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02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 이름으로 폴더 뭐 디렉토리가 하나 생깁니다. 자, cd라고 하는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 저 디렉토리에 내가 이동하겠다. ls는 여기에 어떤 그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ls로 확인해 보시면 202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레파지토리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하나 생길 거고 폴더가 하나 생길 거고요. 거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ls라고 쳐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방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작성하실 때 매번 번거롭게 파일 올려야 되는데 컴퓨터로 옮기거나 자리를 옮기면 파일이 없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GitHub 그 레파지토리 하나를 데이터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프로젝트 용도로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코드로 바로 그냥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간편하게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팁까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방에 올리시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질문하셔야 되면 멘션을 해주시면 아니면 메시지 주셔도 질문은 네, 전체 선생님들 함께 공유하는 게 좋으니까 멘션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모두 힘내시고요. 네, 일요일날 저희 마지막 그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병아리반 화이팅!